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시장 미국발 훈풍을 타고 기분 좋은 상승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분 좋게 또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새로운 구원 투수 로리 로건입니다. 자,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사로 알려진 로리 로건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새로운 구원 투수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인상 종결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봐도 좋을까요? 간밤 전해진 미국 상황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올해 첫째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는 아주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구원 투수로 댈러스 연방은행의 로리 로건이 등판을 했기 때문인데요. 댈러스 연방은행의 로건 총재는 미국 경제학회에서 영래포 프로그램의 잔액이 낮은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서 대차 대조표 축소, 즉 QT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매달 950억 달러의 보유 채권이 줄어들고 있었고요. 또 9조 달러에 육박했던 대차 대조표는 현재 7조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잉여 유동성을 대표하는 영래포 잔액이 2조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자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로건 총재는 댈러스 연은 총재가 되기 전에 10년간 뉴욕 연은 부총재로 공개시장 조작 실무 데스크를 담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연준에서 누구보다도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위원이고요. 이러한 로건 총재의 발언은 시장의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는 3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와 동시에 또 QT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로건 총재의 발언으로 흥분한 시장을 더욱 부추기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졌는데요. 사우디의 국영회사인 아람코가 오는 2월의 판매 가격을 1월보다 배럴당 2달러 인하를 공시를 했고요. 이는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부 해운사가 후티 반군과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 하락을 부추겼고요. 또한 전일 발표된 맨하임 중고차 지수는요. 전월 대비 0.5% 추가 하락을 했고 또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로건 총재의 테이퍼링 언급과 계속해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의 우호적인 지표들을 접한 시장은 올해 첫 주의 부진을 모두 털어내면서 마치 한풀이라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폭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2%대 급등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개장 전부터 전해진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소식이 나오면서 양시장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 영향으로 갭상승 시작한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축소로 음봉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와 중소형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의 하락이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라면 금일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디램을 중심으로 메모리 업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에이펙트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KEC, 그리고 PMT, 모키스전자와 같은 중소형 반도체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S2024와 또 GPT, 스토어 출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AI 섹터 또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엑셈을 대장으로 해서 그리고
또 컴퍼니 K라든가 아이크래프트,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AI 관련주들이 오늘도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비셈전자가 강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광전자가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특정 정치인 관련주인 DTNC 아로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자 2차 전지 관련주인 한빛레이저가 어제 이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2연상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포바이포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고 그 뒤를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MP와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 T로보틱스 보실 수가 있고요. 김포 서울시 편입 이슈로 주목받았던 에포 보실 수가 있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마크로젠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부광약품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해드리겠고요.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춘다면 이것은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불안한 부분은 시장이 언제까지 베르이즈 굿을 외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노동시장이 식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로리 로건 총재가 테이퍼링을 언급한 것도 단기자금 시장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 때문입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를 타격하면서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당장 눈앞의 악재보다는 그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풀리게 될 유동성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작년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는 상승의 명분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급등했다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경제 지표들의 삐그덕거리는 소리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삐그덕거리더라도 저희는 뚝심 있게 전략 챙기러 떠나보겠습니다. 달달한 공약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약 섹터는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추가적인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정부 업무 보고는요.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보시면 저출산 대책 관련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정부는 올해 초에 저출산 문제 관련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죠. 실제로 국내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가입 여성 1명당 0.778명 수준이었죠. 올해 2월 달에 발표될 예정인 2023년 통계치는요. 0.6명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OECD에서는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정부가 매년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고요. 그동안의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제 단순히 출산율이 심각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폐를 걸고 정책을 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저출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삼성출판사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는 유아동 서적이나 영어 교재와 같은 출판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과 또 임대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동사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폰 컴퍼니가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동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죠. 그래서 더욱더 시장에서 관련주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사는 베베핀, 더 핑크퐁 컴퍼니의 베베핀이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전 세계 8개국 넷플릭스 1위에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지금 시세를 한번 주고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조정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차 목표가 최근의 고점 부근이 26,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 1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출산 관련주로 삼성출판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6,000원 기억하면서 달달한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위원님의 종목 AS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전략 챙겨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YIK 보겠습니다. 역시 삼성의 품은 회사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자릿대 급등세로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인데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도 좋을까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상당히 큰 상승을 단기간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남은 물량은 윗골이 달리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물량은 즐겨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본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또 YIK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셨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동종목은 현재 이 6,500원 라인이죠. 6,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단기간에 80% 가까운 수익입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재매수 공략은 6,500원 지지라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버넥트 볼까요? 자, XR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들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추가 수익 목표가 이상의 추가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했죠. 목표가 돌파하면서 또 제가 그대로 홀딩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린 부분 체크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XR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XR 시장이 2028년까지 100배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XR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차트 보신다라면요,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1,500원 오늘 목표가 돌파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0,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수익 챙기고 남은 물량은 그대로 홀딩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지라인 10,000원 참고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올해 들어서 상한가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크로젠이 상한가 안착에 성공한 모습인데 소룩스, 이스트소프트 다양한 전략들로 상한가 달달한 수익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마크로젠이 오늘 그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고 또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생명공학 기업이죠. 또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25,5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어서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자, 지금 동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일 갭까지 충분히 수익을 챙기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한가를 이탈을 한다라면 조금 상한가에서 수익을 챙겨가시라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젠 상한가 도달하면서 또 본방송으로 수익 크게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까지 상한가 안착 여부 체크하신 후에 내일 거래량의 내일 그 시세를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한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 담아 주실까요? 네, 화려한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테마의 왕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도 종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글과 컴퓨터를 시가 베팅을 하면서 VI에 도달을 했고 또 함께 하신 분들이 큰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장중 공개 방송 오후에도 테마
관련주, 대장주 공략해서 달달한 수익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멈출 수 없는 상한가 랠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위원님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